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9월 30일날 이재명의 그 위정교사인데 그 재판이 종결됩니다. 위정교사는 이제 이재명이도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피고인 신문을 이제 1시간 정도 잡아놨어요. 피고인 신문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검사가 구형을 하겠죠. 한 3년 이상, 3년 정도 구형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호인 변론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최후 진술하는, 이게 9월 30일 날 종결하면, 원래대로라면 이제 선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누가 이게 이재명 목에 방울을 누가 먼저 다느냐. 제가 전에 방송했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10월 말쯤에 4주 뒤에 김동영이가 먼저 선고해야 되는데, 근데 선거법에 한성진 부장이 선거법에 11월 15일로 늦추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영이가 난감하지. 자기는 또 11월 말로 가려니까 2달이나 걸리잖아요. 따라서 이제 누가 먼저 선고해서 이재명 목에 방울을 달 건가, 이것도 이게 관심사입니다. 선고일이 언제가 될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 관심사고,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이제 그 최종 종결하는데, 가장 이제 큰 이슈가 피고인 신문할 때 2개입니다. 2개예요. 하나가 이제 그 김진성 씨 위정한 사람, 김진성의 그 녹취록은 30분 분량인데 다 틀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1, 2, 3, 30분 분량 녹취록. 김진성 씨는 이제 그 녹취록도 있고, 그 다음에 녹취 파일이 있어요. 그 박정훈 의원이 올려놓은 거 저도 몇 번 방송했잖아요. 김진성 씨는 원래 녹음 원본 파일이 있고요. 이걸 이제 받아 적어서 서류로 바꾼 걸 녹취록이라 하죠.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있고, 이걸 이제 그 서류로 받아 적으면 속기사들이 받아서 서류 만들잖아요. 요걸 이게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재판할 때 녹취록을 가지고 판사가 서류를 보고, 그 다음에 원본 파일은 CD라든지, CD로 녹음 파일은 이제 그 CD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출해놔가 첨부해 놓습니다. 대부분 이게 속기사들이 녹취 파일을 듣고 서류를 옮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9월 30일 재판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2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가장 물론 중요한 거는 김진성 씨 녹음 파일, 녹취록.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서 이것만 보면 이게 이재명이가 위정이 분명하죠, 뭐. 거기에 보면 이제 뭐 12번이나 기억을 되살려봐라. 12번이나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이 안 나니까 들은 걸로 해달라 그러고요. 근데 제가 방송 단독을 했잖아. 그 녹음 파일의 제일 끝에 보면 협박을 해요. 김진성 씨, 당신에게 당신 성남시의 그 제1공단 사받은 김건식 씨한테 뇌물 3,340만 원 뇌물 준 거 아니야? 계속 추궁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정 교사가 아니고 위정 협박이다. 그때 김건식 대장동의 그 1공단, 대장동 1공단 그 시행 사받은 분한테 뇌물 준, 이걸로 협박하는 게 논다.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것도 제 단독인데 중요한 게요. 이재명이가 이제까지 그 억울하게 검사 사칭과 관련해 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계속 떠들고 다녔잖아. 20년 가까이. 근데 이재명이가 항상 들고 다니던 녹취록이 있어요. 녹취록. 검사 사칭은 누명이다. 나는 그때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고, 그때 김병량 씨하고 성남시장, 그 다음에 최철호가 있는 KBS가 둘이 짜고 최철호는 봐주고 이재명이 쪽으로 주범을 몰자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벌금 150 처벌됐다. 그러니까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고 옆에 그냥 가만히 있은 것 뿐이고, 솔직히 최철호가 다 했는데 KBS하고 김병량 측이 짜고 이재명이 내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내를 누명을 씌웠다. 이재명이가 이거 계속 떠들고 다녔잖아. 이거 떠들다가 기소된 거 아닙니까?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공보물에 나는 검사 사칭 억울합니다. 나는 사칭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렇게 소명서를 썼다가 공보물에 그래가지고 그게 기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한테 부탁해가지고 김진성 씨
당신이 김병량의 수행비서였으니까 그때 누명 씌웠다는 거 말 좀 해달라. 이래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 재판이잖아. 이게 위정교사가.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이재명이가 항상 들고 다니는 녹취록이 있어. 자기가 누명 썼다는 증거래. 근데 그 녹취록이 파일이 없어요. 웃기죠? 녹음 파일에 원본이 없고요. 그냥 서류로만 녹취록 이래 돼서 파일이 없어요. 이재명이도. 근데 그 파일이 없는 녹취록이 어디서 났을까? 근데요, 여기에 누구하고 녹취록이냐? 이제 그 정인이 뭐 요걸 누구냐면 이제 지금도 활동합니다. 제가 이름 처음 밝힙니다. KBS의 이석재 기자입니다. 이석재, 이석재 기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몇십 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 야 이거 봐라 녹취록 봐라 내가 누명 쓴 거 아니냐. 이 녹취록에 보면 김병량이하고 KBS가 짜고 내를 주범으로 몰았다. 근데 이거 녹취록이 이석재 기자하고 통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녹취록이거든요. 이석재하고. 근데 이게 그 조작된 것 같아요. 이석재 기자가 자기가 이제 정인 나왔거든요. 이재명 재판에 8차 공판에서 KBS의 이석재 기자가 정인 나온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녹취록을 딱 보니까 너무나 황당무계하다. 도대체 내가 이게 2002년의 녹취록인데 거기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그 녹취록에 이재명이가 들고 다니면서 모함 썼다는 녹취록에 보면 그때 KBS의 신모 차장이라고 있어요. KBS의 신모 차장이 뭐 이게 그 이재명이가 누명을 썼다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게 녹취록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석재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석재가 신모 차장이 누군지는 모르겠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02년도 녹취록이잖아. 지금 이석재 기자가 아직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때 신참 중에 신참이죠. 이석재 기자가 지금 22년 전이잖아. 22년 전에 2002년도 녹취록이거든. 2002년도. 근데 그때 뿅아리 중에 신참 기자가 KBS 뭐 높은 데서 이게 김병량하고 KBS가 뭐 어떻게 짜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그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그 이석재 기자는요, 이 녹취록을 읽어보니 너무 황당무계하고 등장인물이 전부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그런 말 한 기억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의 변호사나 이재명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이석재 기자 당신 내한테 그때는 모함 KBS하고 짜고 내를 모함했다 했지 않냐 했더니 그런 기억이 없대 이석재 기자가. 그러면서 이게 우리 기자들은 고객들하고 이게 뭐 오랫동안 거래해도 누굴 편들 이유도 없고 자기가 위정할 이유도 없고 아니 이 대표 내하고 언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냐 이렇게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기억이 안 나고 전혀 그런 적이 없고 등장인물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동연 판사도 놀라잖아요. 판사도 이제 이석재 기자인데 아니 이거 녹취록 정인 거 아닙니까? 이게 정인이 이재명이하고 대화한 걸 녹음된 건 녹취록이 아닙니까? 이렇게 판사가 김동연이가 물어봐도 이석재 기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 자체를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석재 기자 불러가지고 그 혹들라다가 완전히 혹이 하나 더 붙어가 그러면 이재명이가 들고 다니는 녹취록을 가지고 이석재 기자가 그러더라고. 아니 파일을 한번 들려줘봐라. 내 목소리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자. 내 목소리인지 아닌지 감정해보면 알잖아. 녹음 파일을 한번 재생해보자. 김진성 것처럼. 이랬는데 파일이 없대. 아니 파일이 없는데 녹취록만 떠돌아다니고 이재명이 이거 들고 다니면서 봐라. KBS 이석재 기자가 내가 모함당했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20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경기도에서 선거할 때도 이거 봐라 녹취록. 내가 이게 모함당한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건데 그 녹취록이 저는 조작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 보여요. 왜? 이석재 기자가 위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객관적인 기자가 위정, 어떻게 이재명 재판을 어떻게 위정해요? 만약에 자기 목소리 넣으면 구속인데. 아니 이재명 측이 녹음 파일을 들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석재 기자가 내가 내 목소리 아니라고 하다가 만약에 목소리 감정에 이석재가 맞으면 이석재 기자 구속됩니다. 위정으로. 그러니까 녹음 파일 돌려달라 하잖아. 자기는 당당하니까. 근데 녹음 파일이 없다는데 이재명 측이 없대. 야, 이재명 녹음 파일이 없으면 그게 증거가 되냐? 어디 가도 그 속기사한테 위조할 수 있잖아. 서류만 이거 적는 거 파일이 있어야지. 원본 파일이. 아니 정영학 녹취록이든 김진성 녹취록이든 파일이 있어야 들어볼 거 아니야. 재생. 변호사가 그것도 모르냐? 이재명 변호사. 니도 변호사 아니냐? 이재명. 이거 심각합니다. 실제요. KBS의 최초로 PD가요. 최초로 PD가 정인 넣었잖아요. 검찰이 정인이 김진성하고 최초로밖에 없어. 정인이 2명밖에 없다니까 이 사건은. 최초로가 넣어가지고 저 이재명이가 들고 있는 녹취록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정언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 이석재가 신참 기자가 뺑아리인데 KBS가 김병량이하고 모의한 적도 없지만 모의한다 한들 뺑아리 기자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 22년 전에 그 신참 기자가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떤 이재명이나 이재명 측의 어떤 자가 아마 이게 KBS 이석재 기자하고 이게 대화한 걸로 이재명 모함한 걸로 아마 이게 녹취록을 위조를 했다. 이걸 들고 다니, 그 파일이 없죠. 이거 들고 다니면서 봐라. 충분히 이재명이는 이럴 자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 최초로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 이석재 기자가 특히 거기 등장인물이나 문맥이 특히 자기 만약에 전혀 안 맞고 그럴 위치에도 있지 않다. 자기가 그 노조 KBS 노조하고 관여할 이유도 없고 노조에 아무 그 간부도 아니고 전혀 안 맞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석재 기자가 자꾸 녹음 파일을 원본을 틀어달라 하잖아. 내 목소리 이제 들어보게 당당하게 요구하잖아. 그러면 이게 위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석재 기자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그 위정 교사의 이재명이가 가장 금과 옥조처럼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증거라고 들고 다니는 이석재 KBS 기자와 녹취록입니다. 녹음 파일이 없어요. 현재까지. 녹취록을 이거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왜? 이석재 기자의 증언과 최초로 PD 증언과 무엇보다 객관적인 상황이 노조의 간부도 아니고 이석재 신창 기자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거기에 노는 사람 등장인물이나 전혀 안 맞다. 이 말은 그 이재명이가 누명 썼다는 것은 아무 증거가 없다. 첫째. 그 다음에 앞에 했잖아요. 김진성 씨 녹취록 30분 분량을 보면 이거는 위정 단순하게 교사가 아니고 위정 안 하면 아예 뭐 크게 문제 삼을 협박에 의한 강요에 의한 위정이다. 이게 녹취록에 확실하게 나오고 그 녹취록을 들어본 사람은 이게 그 100이면 100이면 100 좌파 변호사들까지도 전부 이게 그 위정이 맞다. 녹취록을 보면 오죽하면 유창훈 판사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까지도 위정 교사는 소명이 된다. 이렇게까지 쓰겠느냐고. 그 영장 기각할 때 몇 줄 안 쓰는 거기에 위정 교사는 소명된다. 왜 썼겠느냐고. 유창훈이가. 이것만 보면 그 9월 30일 날 위정 교사 제 말은 그 무죄는 불가능하다. 그건 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죠. 뭐 무죄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그러면 뭐 구형은 양형 기준표에 따랐는데 5년이 하니까 한 3년 정도 그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라 가중요소 3년 정도 구형이 되지 않겠나 이래 보이는데 이게 저는 선거법보다 이게 더 훨씬 더 유죄가 되면서 형량이 높다 보는 거죠. 이게 왜 최근에 위정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김용의 위정교사 박지민 서은주 김용의 위정교사 2명이 실형으로 지금 이게 구속이 돼 있잖아요. 이재명이는 훨씬 크니까 구속돼야 되고 최근에 판례만 보면 80% 가까이가 징역이 나온다. 최근에. 그리고 역대 봐도 거의 50%가 징역이 나온다. 근데 이재명이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 위정 협박이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선거가 왔다 갔다 하는 중대재판에 더군다나 이게 김진성이는 자기 지휘감독을 받잖아. 백현동 사업하고 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이렇게 더군다나 또 이런 이야기 법조인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위정 교사는 판사가 부담이 덜해. 선거법은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는 거 이걸 겁내는 거야. 이재명이 하나만 날리면 되는데 선거법은 100만 원 넣으면 민주당이 날아가 434억을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판사도 부담스럽지. 근데 위정 교사는
이재명이 하나만 날리면 돼. 그러니까 판사도 부담이 없다는 거죠. 법조인들이 볼 때.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판사들이 민주당도 날리고 이재명이 다 날려야지. 뭘 그 부담 가져.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다 날려야지. 그래서 저는 선거법과 위정교사가 동시에 논다는 거는 이재명이 안 돼. 두 개의 칼로 동시에 치니까. 그러면 이게 부담이 덜하죠. 둘 다 이재명이 날아가는 형이 놉니다. 둘 다. 하나도 이게 피하기 어려운데 두 개의 칼이 동시에 이재명을 치니까 이재명이가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그 하늘의 그물망, 천나, 지망, 이재명이가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 둘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두 개의 구형도 엄청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9월 30일 날 피고인 신문을 미리 제가 예측해서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유일한 증거, 이석재 기자하고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다. 이걸 제가 당당하게 저는 조작된 것이다 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김진성 씨 녹취록은 결정되기 증거인데 그걸 보면 오히려 협박을 통해서 위정을 했다. 돈 준 거. 이걸 이게 그 전에 따로 방송했지만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9월 30일 날 이제 월요일입니다. 구형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